안녕하세요. 52세 연태학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5개월 정도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은퇴 준비가 잘 안 되죠, 그죠? 은퇴 자산이 쭉쭉 늘어야 이제 희망이 점점 보이는데 은퇴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요즘은 좀 정책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은퇴 후에 이제 이게 주가가 폭락해서 자산이 막 축소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은퇴 전에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 후에 리허설을 한다 그럴까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오든지 아니면 그 주가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미리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우리 포트 구성도 저같이 이제 성장주 위주로 구성된 사람은 힘들죠, 그죠? 저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구성하다가 점점 배당주를 이제 은퇴 시점까지 늘려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걸 맞다 보니까 은퇴 시점에는 포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퇴 자산을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서 절세를 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과세에 대해서 다루고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금융투자 완전정복 2.0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다뤄보고 그리고 은퇴 후에 우리가 이제 배당 주식 위주로 은퇴 자산을 가지고 갈 때 그때 절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직장인들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세부적으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누진세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우리 뭐 전기세도 보면 1.kW 이상은 이제 요금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누진세가 적용되듯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우리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뭐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되고 끝이지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6만 명이 있었네요. 자, 밑에 이어서 보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 근로나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6.6%에서 49.5%까지 종합소득이 점점 클수록 추가 납부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뒤쪽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볼게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소득이 과세 표준입니다. 이게. 총소득하고는 좀 다르죠. 총소득에서 이제 일부를 뺀 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데, 1200에서 4600까지는, 이건 이제 지방소득세 10% 포함해서는 16.5%입니다. 대부분 제가 박스 친 거는 대부분 직장인이 이 범위에 있을 건데 4,600에서 8,800까지는 26.4%,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8.5%, 3억, 뭐 5억, 10억까지 있습니다. 5억, 10억은 뭐 대상자가 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뺐거든요. 혹시 5억, 10억 되는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거 생략 안 하겠습니다. 5억, 10억 되는 분이 제 채널 보겠습니까? 그러면 금융소득세 아까 과세 표준표를 받고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세금이 추가 납부하게 될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 1억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로는 근로소득 2천만 원일 때 금융소득 5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추가 납부하게 될 세금은 어떻게 될지 볼게요. 금융소득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까지는 15.4% 원천 징수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과세 표준표 기준으로
2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 1억, 그 다음에 추가 금융소득 3천이니까 1억 3천이 되죠. 그죠? 1억 3천이면 어디에 속하게 되죠? 과세가 38.5%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38.5%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기납부는 뭡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든지 하게 되면 15.4% 원천 징수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38.5%가 이제 1155만 원이고 기납부 원천 징수한 게 462만 원이니까 차액 693만 원에 대해서 이제 추가 납부를 해야 되죠. 그죠? 다음에 5월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인 경우에 금융소득이 5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도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15.4% 원천 징수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추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근로소득이 2천이니까 두 개 합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이면 4,600까지는 그죠? 16.5%고 4,6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6.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4,600까지 그러니까 3천만 원 중에 2,6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추가 400만 원에 대해서는 26.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2,600만 원에 대해서는 16.5%, 400만 원에 대해서는 26.4%, 합하니까 534.6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15.4%로 462만 원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차액이 7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하죠, 그죠? 근로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1억 원이냐,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금융소득을 받더라도 얼마 차이 납니까? 차익이 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 7,200만 원까지 발생해도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냐? 다른 게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이렇게 많게 되면 소득 노출에 따라서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조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우자나 자녀한테 이제 피부영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이게 금융소득이 많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게 됩니다. 그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절세 방안을 활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회피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어서 건강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외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제외 기준. 그리고 건강보험료 추가 기준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만약 소득이 없다든지 이러면 본인 그 의료보험에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제외가 되는지 살펴보고요. 본인이 직장인일 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개편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복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죠. 그죠? 복지는 줄일 수는 없거든요. 선거도 뭐 관련돼 있고. 복지는 늘어나게 되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은 항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도 항상 강화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개편할 때 2019년 7월에는 이런 기준일 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를 내야 되게 되는 겁니다. 연간소득이 3,400인 경우, 집에 배우자가 가정주부더라도 연간소득이 3,400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밑에는 뭡니까? 9억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5억 4천에서 9억 사이에 있더라도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게 이제 19년 7월이었고 2단계 개편은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인데 어떻게 되냐 볼게요.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집의 가정주부도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3억 9천에서 6억 원에 해당되더라도 해당되면서 연간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 배우자도 이렇게 자산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범위에는 들어가겠죠. 그죠? 9억을 초과해버리면 무조건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9억 이하더라도 3억 6천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 더 강화됐죠. 그죠? 그리고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가 기준도 알아볼게요. 자, 원래는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이나 임대나 기타 소득이 3,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별도 산식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이나 임대 기타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직장 동료 간에 급여가 같더라도 본인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든지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더 정액이 됩니다. 이걸 앞에서 얘기했던 걸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과거 기준이고요. 다음에 1단계 2018년 7월에 바뀐 기준이고 2단계 2022년 7월 기준이니까 이걸 볼게요. 이걸 위주로. 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외 기준. 피부양자가 제외되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안 내다가 이제 내게 되는 기준입니다. 연소득 기준으로 금융이나 연금이나 근로나 기타 소득 중에 각각이 예전엔 4천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합한 게 아니라 금융이나 연금이나 근로소득 중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과표 9억 원이 초과를 하든지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든지 아니면 현재 바뀐 기준은 3억 6천에서 9억 사이의 재산 보유자가 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럼 뭐 형제 자매 기준도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어서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2세 은퇴 목표고 금융자산 30억 원으로 이제 은퇴하는 게 목표입니다. 파이어족 유형 4개 중에는 밸런스형 파이어족을 추가하고 있고요. 자산도 증가하면서 매월 현금 흐름도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할 때 30억 중에 은퇴 포트 비중을 성장주 40%, 뭐 테슬라나 빅테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당주 60%로 은퇴를 하게 되면 배당금이 얼마나 되고 세금이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배당주 ETF는 현재 SCHD, SPYD는 보유하고 있고 향후에 있는 DGR로나 뭐 S&P 500, VOO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CHD를 보면 배당 수익이 한 3%가 되고요. SPYD는 뭐 3.68%네요. 이거는 지난 12개월 기준입니다. 포트를 40, 20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30억 중에 3, 42, 12억, SPYD는 3, 1, 6, 6억 이렇게 되면 연간 배당금을 이 배당 수익률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총 배당금이 5,800이 나온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근로소득 0원이고 5,800 중에 남편이 4,300, 아내가 1,500, 아내 계좌로 1,500이 왔을 때 이건 뭐 계산을 볼 필요도 없이 앞에서 봤지만 근로소득이 0원인 경우는 한 7,200까지는 추가로 납부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나마나 아내 1,500원 2천만 원 이하니까 필요 없고 남편 4,300 중에는 2천만 원 빼면 2,300에 대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보게 될 텐데 결국은 이것도 뭐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5,800에 대해서는 15.4% 원천 징수되는 세금 893만 원이 전부고 추가로 납부되게 되는 세금 얻게 되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가 앞에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살펴봤고요.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 금융자산 30억 플러스 52세 퇴직 시에 앞에 이제 배당 포트 제가 이제 뭐 배당 ETF 4개를 가져갈 텐데 4개 기준으로 했을 때
60%를 배당주를 60%를 가져가더라도 이제 한 5,800 나왔는데 800만 원 이상 세금이기 때문에 세후 월 400 정도가 이제 현금 흐름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세후 월 400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애가 3명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소비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애들 교육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앞에 포트 기준으로 해서는 좀 어렵게 되죠. 은퇴했을 때.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게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금 흐름 확보하려면 아까 배당 ETF가 뭐 한 3% 정도 되는 거였는데 고배당 리츠 종목을 좀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 포트에 아까 VO가 있었잖아요. 그게 S&P 500 ETF거든요. S&P 500 ETF를 추가해서 이게 연 한 8, 9% 수익률이 나니까 이걸 월 초에 매도를 해서 이거 생활비에 보태는 이런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이 지금 여러 개 들어있는데 개인연금 3종, 제 거 2개, 와이프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수령 시기는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55세로,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직장 퇴직연금하고 그 다음에 IRP가 있는데 이건 한 60세,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뭐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금 수령 일정도 좀 당겨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52세에서 55세까지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걸로 좀 버티고 연금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연간 배당금 2천만 원 이하에서는 배당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할 때 이 은퇴 포트를 잘 짜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배당금 이거 짤 때도 부부 중 한 명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피부양자 기준을 계속 만족하게, 그래서 부부 두 명이 이제 은퇴하면서 보험료 한 명만 내면 되지 2명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좀 재미없는 내용을 했었는데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좀 알아야겠죠, 그죠? 이거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은퇴 전에 이걸 여러 가지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세금은 좀 적게 내면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도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렇게 잡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기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